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3년도 3회차 문제와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1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노동시장론 문제인데요. 육아비용 보조금입니다. 포인트가 육아비용 보조금. 문제가 길어요. 문제에 너무 현혹당하지 말고 육아비용 보조금을 주는데 이거와 근로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로시간과. 그래서 미션이 있습니다. 1번 부모가 육아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지급되기 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즉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육아비용 보조금을 준대요. 그러면은 육아비용 보조금을 갖고 애를 뭐 타가시설에 맡길 수가 있죠. 뭐 유치원이나 뭐 이렇게 맡길 수 있고 근로시간,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잘 써놨습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보조금으로 자녀를 타가시설에 맡기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생길 것이므로 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어렵지 않죠? 2번 부모가 육아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육아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꽁돈이 생긴 거죠. 비근로 수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벌려고 야근도 했는데 정부에서 주니까 야근을 안 해도 되겠죠. 왜? 꽁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경제학은 가설학문입니다. 그래서 줄어든다라고 확정을 지니 안 돼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또 깔끔하게 끝나서 여러분의 게스탈트에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2번 흥미사정기법, 이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들으신 분들은 그냥 다음 칸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2번 흥미를 사정은 조사예요. 조사. 흥미를 조사하는 기법이 뭐냐? 흥미를 알아보는 기법이 뭐냐? 첫째, 작업 경험을 통해서, 근로자의 작업 경험을 통해서 흥미를 알아볼 수가 있다. 두 번째, 직업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통해서 흥미를 알아볼 수 있다. 직업 카드 분류법이죠. 직업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갖고 그 카드에 내가 좋아하는 선호군이 뭐고, 내가 싫어하는 비선호군이 뭐고, 내가 알 수 없는 미결정군이 뭔지를 나눠놓은 다음에 선호군에 따라서 흥미를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을 직업 카드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직업 흥미 검사를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직업 흥미 검사는 뭐가 있죠? 직업 선호도 검사, 또는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또 쿠도 직업 흥미 검사 등을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흥미사정 기법은 작업 경험 분석, 직업 카드 분류법, 또 직업 흥미 검사 실시. 이 칸에다가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다가 표현된 흥미, 또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슈퍼의 흥미사정 기법이에요. 슈퍼가 말하는. 그래서 얘랑 혼돈시키면 안 돼요. 또 어느 책 보니까 뭐 짬뽕에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 틀린 답입니다. 3번 갑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입니다. 임금이 격차가 났어요. 그래서 균등화 시켜주려고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줘서 균등화 시켜준다. 이게 보상적 임금 격차예요. 좀 뭐 제가 설명 많이 했는데 또 재밌는 시간 한번 또 가져봅시다. 또 했지만
외과 의사가 있어요. 정육점 주인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뭐죠? 칼제비예요. 외과 의사한테 당신 칼제비지 하면 또 싫어하겠죠. 뭐 공통점이 칼제비인데 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보상을. 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육 훈련 비용에 따라서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작업의 쾌적함 정도. 쾌적함. 외과 의사. 저기 뭐 정말 그 응급실 가보세요. 막 피가 튀기고 막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정육점은 요즘 깔끔해요. 그래서 작업 환경이 안 좋을수록 보상을 또 해줘야 된다. 책임의 정도. 의사들, 에? 죽어버렸나? 뭐 큰일 났죠. 정육점은 돼지고기 아니고 소고기거든요. 알았어요. 다시 쓸게요. 이러면 되죠. 성공 실패의 가능성에 따라서 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뛴 거요? 이러면 큰일 나죠. 정육점 주인은 600g 쓸어주세요. 그러면 650g 쓸었는데 그냥 대충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좀 표현이 거시기하지만 뭐 이해는 빨리 되도록 연상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고용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일자리가 안정적이면 보상이 적게 가고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또 돈을 더 많이 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보상적 임금제도 이렇게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많이 나와요. 보상적 임금제도. 4번 갑니다. 직업심리검사에서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쓰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또 문제를 잘 추려 봅시다. 자, 4번 문제죠. 4번 처음 극대 수행검사예요.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습관적 수행검사다. 극대 수행검사는요, 극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얼마큼 문제를 잘 풀 수 있냐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능 시험이에요. 수능 시험 정해놓고 얼마큼 문제를 잘 풀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 보면 꼭 이렇게 또 인터넷에 많이 답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이런 걸 보고 극대 수행 검사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인지적 검사예요. 인지적 검사. 즉 인지가 뭐라겠죠? 대가리를 검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큼 능력이 있나 없냐. 그래서 능력 검사라고도 해요. 용어만 틀린 겁니다. 습관적 수행 검사는요, 평상시 어떤 식으로 습관적으로 생활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검사가 아니라 정서적 검사라고 해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은 성능이죠. 그래서 성능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향을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 그래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문제가 이것들을 설명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극대 수행 검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즉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각 문항마다 정답이 있고 이 문항 정답을 시간 내에 풀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습관적 수행 검사는 평소의 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행동을 하는지 측정하는 검사로서 시간 제한이 없고 또 정답도 없지요. 다만 개인의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요구한다. 내용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우리 많이 했죠? 지, 적, 성이다. 그래서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는 극대 수행검사다.
대표적인 두 가지만 쓰라고 하니까 얘만 쓰면 되겠죠. 그렇다고 또 얘만 쓰면 안 돼요. 이것도 돼요. 그 정도 능력은 다 있죠. 습관적 수행 검사는 성, 흥, 태다. 그래서 성격 검사, 흥미 검사, 태도 검사. 뭐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죠. 다만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한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2차 공부를 굉장히 어렵게 하신 분도 계실 건데 너무 쉽지 않나요? 한 문항 해설이 탁탁 떨어져서 이해가 되고 그게 내 몸으로 착착 찰지게 붙으면 정말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또 5번 갑니다. 5번. 자,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정말로. 해설할 때도 참 지겨워요. 이거 맨날 똑같은 거 나와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 5가지. 검사, 4가지죠. 검사, 검사의 신뢰도. 검사, 재검사법이니까 검사, 재검사 신뢰도예요. 똑같은 겁니다. 또 검사, 재검사법 이렇게 나왔다 해서 듣보잡 나오네 하지 말고요. 검사, 재검사법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예요. A라는 검사를 똑같이 보는 걸 검사, 재검사 신뢰도다. 이 검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검사 요인 효과. 또 성숙돼서 내담자가 성숙 요인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하죠. 세 번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답이 변형됐다. 역사 요인 효과. 또 검사자의 검사 태도나 동기의 변화. 검사 태도, 피검자의 검사 태도나 동기와 변화 때문에 설명은 안 써도 돼요. 단점 4가지니까 검사 요인 효과, 성숙 요인 효과, 역사 요인 효과, 검사 태도 및 동기의 변화 이렇게 쓰면 4점입니다. 그래서 얘도 또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6번 갑니다. 보딘 문제죠. 보딘이 참 잘 나와요. 잘 나오는 여러분들 이 시험이 있습니다. 1차에는 프로이드가 잘 나오고요. 정신분석 상담이. 2차에서는 보딘이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보딘은 직업적 문제를 직접 다뤘거든요. 직업에 대한 불안. 직업에 대한 우리가 직업 상담 시험이니까 보딘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 여기도 보딘 나왔습니다. 또 안 나올 데가 없죠. 보딘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정신 역동적 상담. 즉 쉽게 말해서 대가리가 팍팍 돌아가라 이거예요. 지금 대가리가 지금 활기차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못 사니까 이런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활기차게 살아라. 그래서 보딘의 정신 역동적 상담의 문제점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띨띨함. 상담의 목적은 안 띨띨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띨띨하게 되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 기법으로 보면 명비소는 상담의 기법, 탐중변, 탐색과 계약의 체결, 또 중대한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은 상담 과정의 3단계.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심리적 원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심리적 원인 5가지가 뭐냐? 다른 말로 변별 진단 5가지 그렇게 하기도 해요. 또는 문제 유형 5가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설명 계속 똑같은 거죠. 제가 어디 살아요? 황명시. 우리 집 옆에 뭐가 있어요? 이케아.
익히 하니까 가구 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자, 정보를 선택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의자 정보는. 왜? 이케아 옆에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의존성. 본인의 직업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유형을 말한다.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이 있어서 직업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결핍, 정보를 혼자 획득하기가 어려운 유형이다. 선택의 불안, 불안해서 직업도 선택을 못한다. 문제 없다, 확신의 결여,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물어보고 의심하고, 마치 교수님 이 동영상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죠? 당연히 합격이죠. 왜? 믿음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지만 확인을 받아보는 유형을 이렇게 된다. 여기서 5가지만 쓰시오 하니까 설명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쓰면 되고요. 보통 나올 때는 3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3개를 쓰라고 나올 때는 설명, 5개 나올 때는 쫙 쓰면 됩니다. 7번 갑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 4가지. 이것도 인문학이에요. 여러 명이서 모여서 고용센터에서 여러분 상담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모여서 이렇게 집단 상담 받아볼 때 좋은 점이 뭐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효율적으로 된다. 2번째, 개인 상담에 부담이 있는 사람은 묻어가니까 내담자들한테 효과적이다. 3번째, 비슷한 문제 유형끼리는 서로 잘 통한다. 즉 집단원들끼리는 서로 의사소통이 잘 원활하다. 이렇게. 5번째, 내담자의 사회성을 길러준다. 사회성을 길러준다. 또 이해력이 높아진다. 이해하는 시각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쭉쭉 늘려빼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갑니다. 패터슨이에요. 또 파슨스가 아니라 패터슨이다. 패터슨은 칼 로저스, 즉 인간 중심 로저스하고 같은 학파예요. 내담자 중심 학파다. 내담자 중심 학파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인간 중심 이론이다. 인간 중심. 그래서 이쪽 학파들이 주장하는 건 뭐죠? 비지시적 상담이다. 즉 내담자를 존중해주는 상담 이론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원리는 3가지를 쓰셔야 하니까 3가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자진해서 직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내담자 일무공 배웠죠? 그냥 직업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알려주지. 직업 정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지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자진해서 내담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원할 때 제공한다. 2번, 직업 정보를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금 조종하려고 직업 정보를 사용하면 안 된다. 무조건적 수용, 잘 수용해야지 직업 정보를 이용해서 내담자를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 검사 해석 후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검사 해석 후 내담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공감적으로 이해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로 한다. 이걸 패터슨이 좀 더 고급스럽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를 활용할 때 원리는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면 안 된다. 또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9번 갑니다. 9번 진로 성숙 검사죠. 진로 성숙 검사. 그래서 영어로 CMI다. 그럼 제가 저번에 한번 욕한 거 기억나죠? 욕한 건 기억 잘 날 겁니다. 씨발 아이.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성숙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진로 성숙 검사는 씨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욕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보내야 돼요? 태능을 보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왜? 욕했으니까. 어떻게 훈련 받아야 돼요? 졸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태도척도. 태도가 안 좋아요. 태도척도.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태능 가서도 별로 안 좋아. 결참하고, 이럴 때는 결참하면 독성타를 맞는다. 능력을 보는 데는 자직목 계문이다. 그래서 결정성, 진로를 결정할 때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또 능력을 볼 때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서 3개씩만 쓰려니까 여러분들 그냥 3개만 골라 쓰시면 6점이에요. 설명하라고 없습니다. 되게 좋죠? 자, 근데 얘랑 매칭해야 돼요. 이런 거 자꾸 배워요. 보면 제가 또 잔소리합니다. 결참, 독성타, 결정성, 참여도, 독립 이게 뭐야? 그건 몰라요. 심리학에 나오나? 이러면 안 돼요. 결참, 진로 성숙도 검사 CMI의 종류 중에서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가 있는데 태도 척도의 5가지는 결참 독성타고 능력 척도의 5가지는 자직목 계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쫙 정리가 돼야 돼요. 설마 또 결참 독성타 외우고 결이 뭐더라? 이런 사람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3회차 해설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강 10번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